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내일, 모레 정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임상철 씨가 쓴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의 표지가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어서 빨간색 안경을 써봤습니다. 자, 임상철 씨는 거리에서 빅이슈라는 잡지를 팔면서 보낸 어떤 그 6년간의 세월에 관한 에세이로 남겨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임상철 씨는 스스로를 이 책에서 빅판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빅판이 뭘까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빅이슈 판매원을 줄여서 보통 일반적으로 빅판이라고 스스로 부른다고 하고요. 빅이슈라는 잡지는 홈리스에게만 판매 권한을 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어떤 거리에서 보셨던 어떤 풍경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대 입구에서 본 적도 있고 또 종강역에서 뵌 적도 있고 외국에서도 자주 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스라는 영화 때문에 더블린을 갔었을 때 더블린의 그래프턴 스트리트라고 가장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도 빅이슈를 판매하는 판매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이 빅이슈 판매원으로서 이 임상철 씨는 지난 6년간 세월을 보내셨는데요. 근데 빅이슈의 이 판매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쉬운 두 개의 에세이에 담아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임상철 씨를 아마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뵀던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대 입구 전철역을 자주 가기 때문인데요. 근데 임상철 씨는 다른 판매원하고 달리 본인이 직접 썼던 에세이를 A4 용지 한두 장에 담아서 빅이슈 뒤에 꽂아서 함께 판매했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임상철 씨는 가구 공장 그리고 또 조형물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맞으면서 회사에서 해고가 되게 되고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노숙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18년간 홈리스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건 이 책을 내면서 서문에 담긴 저자의 마음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나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저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순간의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던 어린 시절, 원가를 부르면서 지냈던 보육원, 조각가이자 조형물 제작자로 살고 싶었던 짧은 젊은 날, 외환 위기 이후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근근히 버텨온 18년여의 홈리스 생활, 현재 빅이슈 판매원 생활, 그리고 앞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미술가로서의 삶까지도 추구하는 삶과 좌절하는 삶 사이에서 과거의 불행을 밑거름으로 삼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인생이 될까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런 서문의 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2013년 빅이슈 사무실을 처음 찾아가는 것으로서 이제 판매원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한 글들이 이 책의 앞부분에 담겨져 있죠. 근데 그 뒷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요. 생존이 우선이다. 절망의 겨울도 보내야 한다. 시간을 버려야 내가 산다. 새로운 시간이다. 이 책이 이렇게 앞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저도 이제 다 보지는 않고 한 절반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잡지를 팔아야 되는데 유독 몸이 아픈 날 같은 날이 있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책들이 굉장히 안 팔려서 이 책을 어떻게 다 팔고 갈까 무척이나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온 한 청년이 자기가 28살 생일이라면서 친구들에게 생일 파티 때 주고 싶다 해서 28권의 빅이슈 책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날 일을 빨리 마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감사했던 날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PC방에서 장기적으로 숙식 같은 것을 하면서 다른 두 명과 함께 셋이서 친하게 지냈는데 세 명의 홈리스 사이에서 결정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도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많은 어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등포역 근처에 토마스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5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짜로 식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드시게 하는 방식의 어떤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식사를 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담담하고 또 절제된 그런 문체를 가지고 또 진실된 말로 적혀 있는 글들을 바로 옆에서 듣는 것 같은 그런 호소력이 있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다 보면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쓰리면서 또 스산한 풍경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을 보태게 되는 어떤 절실함 같은 것으로 또 읽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임상철 씨의 오늘, 내일, 모레 정도의 삶이라는 책이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것을 좀 약간 반드시 홈리스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제적인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다뤄봤던 빨간 책방의 책이 있었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었던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국제 기아의 문제로까지 넓혀서 그 구조적인 부분까지 탐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